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홈페이지는 뭐냐? 페이지의 결합입니다.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불과 7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7가지는 어떤 형태로 페이지에 구성이 되어지냐? 사각형 형태라는 겁니다.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와 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후하고 내일 모레 제가 맨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서울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직접 제가 구현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아 정말 간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교육을 받기 위한 전초 이론 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였고요. 이제 홈요 솔루션,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 도구 홈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째, 솔루션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브라우저 편집 방식이라는 겁니다. 브라우저 편집 방식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해 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거기에 보면 뭐 이름, 뭐 아이디, 패스워드, 뭐 주소, 뭐 이런 것들 막 적을 거 아닙니까? 각각 항목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죠. 거기다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르죠. 등록, 회원 가입 또는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뜨겠죠. 그리고 내 회원 정보 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확인을 하면 정보 페이지, 내 회원 관련한 정보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 말고 다른 걸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혹시 이력서 같은 거 혹시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자코리아 같은데 뭐 거기에서 이력서 쓸 때 어떻게 하죠? 이름, 뭐 각각 양력, 뭐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격증이라든가 각 항목별로 다 넣습니다. 그리고 사진 첨부, 내 얼굴 나와 있는 거 사진을 첨부하죠. 그리고 등록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이력서가 완성이 됩니다. 웹에서 이력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페이지가 완성된 거예요. 뭐냐면 브라우저에서 각각 항목 나와 있는 대로 집어넣고 등록했더니 페이지가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뭐냐면 브라우저 상에서 익스플로러든 아니면 크롬이든 사파리든 뭐 이런 데에서 항목 되어 있는 대로 그 브라우저 상에서 내가 써놓고 등록만 하면 페이지가 완성되는 구조. 그게 브라우저 편집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브라우저 편집 방식이 아닌 다른 건 뭐냐?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만들 때 FTP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FTP, 혹시 FTP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FTP를 통해서 그런 툴이 있겠죠. 업로드 시키면 뭐 페이지가 완성되고 거기에서 또 확인하고 좀 잘못되어 있으면 또 수정해가지고 업로드하고. 뭐가 필요하냐? FTP 프로그램, 어떤 툴 자체가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홈요 솔루션은 그냥 브라우저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하고 키보드만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블로그가 그런 방식이겠죠. 똑같이 그렇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 편집, 브라우저 상에서 직접 편집한다, 직접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FTP 방식도 저희는 지원을 합니다. 예, 다른 기타의 어떤 솔루션이나 홈페이지 제작하는 형태의 FTP 방식도 같이 지원을 한다 하는 부분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홈요 솔루션의 적용 기술입니다. 첫 번째, 웹 표준. 웹 표준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익스플로러의 어떤 마켓 쉐어가 한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요즘 예전에는 뭐 한 98%, 99% 뭐 이렇게 하다가 전부 다 익스플로러 썼죠. 근데 요즘은 대략 한 67, 8% 여기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많이 시장을 빼앗겼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냐? 크롬한테 엎어졌어요. 크롬의 시장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아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기존에는 익스플로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제작 비용, 유지 관리 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케팅 비용, 가장 많이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적 측면에서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완성해놓고 광고를 했는데 익스플로러에서만 뜨고 크롬에서는 안 떠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나는 광고비를 드리는데 현재 기점으로 판단을 해봐도 30%를 그냥 꽁돈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웹 표준 방식, 웹 표준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이런 어떤 크로스 브라우징, 익스플로러든 크롬이든 아니면 그 기타 뭐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가 만든 사이트가 잘 떠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웹 표준 방식으로 홈페이지가 제작되어졌냐 하는 부분입니다. 홈료 솔루션은 웹 표준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웹문서 최적화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교육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네이버 신디케이션 API. 이 부분은 뭐냐, 웹문서 최적화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네이버 자체에 대한 어떤 특수성, 우리나라 포털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시장 점유율이 대단히 높죠. 대략 한 70% 정도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내려갈 때도 있고요. 거의 72, 3%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웹문서 최적화는 기술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 모바일 웹. 이것도 다음 주에 교육을 할 건데 실전 교육이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웹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불과 한두 달 전, 두 달 전에 모바일이 대략 한 3천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다양한 디바이스가 계속 출현을 합니다.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갤럭시 노트, 기타 무슨 IPTV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저희 홈페이지도 그 부분이 최적화되어져야 한다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RSS, SNS 연동. 이 부분은 뭐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런 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게시판에 게시글, 이것을 뭐 트위터로 보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뭐 그냥 버튼 형태로 이미 다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컨텐츠 관리, 이 부분 역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슈퍼 관리자 페이지라고 했는데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는 오늘 가장 마지막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대략 이런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요리사에 혹시 가보시면 홈료 솔루션 소개 부분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료 솔루션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브라우저에서 그냥 편집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그 의미는 뭐냐?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버튼, 내가 수정할 수 있게끔 그 버튼 들어가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편집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 편집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D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DIV, 디비전인데요. D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구조에서 사각형 형태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사각형 가지고 페이지는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든다 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D는 뭐냐면 페이지에서 사각형 영역을 의미합니다. 페이지에서 사각형 영역. 그 사각형 영역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7가지. 예, 맞습니다. 7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서 영역이다. 무슨 영역? 사각형 영역이다 하는 부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P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P라는 버튼은 뭐냐면 P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거기에 무슨 뭐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뭐 홈페이지 내에. 그래서 이 P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 할 적에는 이 P라는 버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P 버튼이 붙는다 하는 부분이고요. I, 임포트. 임포트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헤더 푸터 하나만 만들어 놓고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불러와서 여기에 노출시켜준다 하는 의미. 임포트, I, 임포트 버튼이라는 것만 설명. 헤더 푸터에는 꼭 I가 붙겠죠? 불러다가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니까요. 노출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임포트라는 버튼. C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C는 셀이죠. 셀인데 뭐냐? 역시 사각형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 엑셀 같은 데 보면 몇 줄에 몇 칸짜리 5 곱하기 5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테이블 막 그릴 때. 그렇죠? 그럴 때 그 테이블 각각의 한 칸, 5 곱하기 5면 25칸이 나오죠? 그러면 25셀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각형 형태겠죠? 각각 테이블 내 형태를 보면 사각형이잖아요. 5 곱하기 5 이렇게 만들어 보면 각각의 셀. 그런데 C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이라고 했잖아요. C니까 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D는 페이지에서 사각형 영역입니다. 그런데 C는 테이블 내에서 사각형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각형을 논한 그 한 칸 한 칸을 C라고 합니다. 셀 한 칸. 그래서 C다. F. 임포트 시킨다고 했죠? 임포트는 뭐? 원본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원본 파일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I가 나와 있는 곳에는 항상 F 버튼이 똑같이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 임포트 시킨 파일이다. 임포트한 파일이다. 그때 원본 파일이다 하는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는 T는 태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D, I, F 이렇게 버튼이 3개가 나란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D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사각형 영역. 어디에서? 페이지에서. 페이지의 사각형 영역. 그 사이즈는 뭐 지정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사각형이라는 의미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에서 D는 사각형인데 이 D라는 영역, 사각형 영역에 I는 뭐라고 했죠? 임포트. 불러왔다고 했잖아요. 뭘? 이 파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D라는 영역에 임포트해왔다. 무엇을? 이 F 파일을 불러왔다는 의미예요. 3개가 나란히 나와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DIF는 여기는 임포트한 파일, 원본, 그 다음에 임포트 해왔다. 이 D라는 영역에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DP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D가 뭐라고 했죠? 영역. 페이지에서 영역입니다. 이 D라는 영역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 P를 누르면 수정할 수 있겠죠? 또는 이 영역에 대한 것을 수정하려면 D를 누르면 수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자, 편집 버튼은 이렇게 있다 하는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보실게요. 자, 페이지 이쪽에 들어가 보면 버튼 같은 거 보시죠? 여기 D 나와 있죠? D는 뭐라고 했죠? 페이지에서 영역. 그리고 여기 DIF 되어 있습니다. 이 D라는 영역에 임포트 해왔다. 뭘? F 원본.
F1분 이 파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주려고 하면 어떤 걸 F를 눌러야 됩니다. F 눌러가면 이런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 부분적으로 DIF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C 각각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뭐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 영역, C 영역, 영역입니다. 그래서 박스다. 그냥 박스는 뭐죠? 박스 대부분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을 교육을 할 때면 제가 항상 우쭐댑니다. 제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 한번 주세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치신 거잖아요. 이게 뭔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홈요솔루션에서 편집 박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편집 박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편집을 대단히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영역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 홈요솔루션에서 존재하는 그 편집 박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뭐 로우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 1행, 2행, 뭐 3행, 한쪽에 각각 행이잖아요. 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로, 행이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선입니다. 자, 두 번째, 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 선이죠? 열, 칼럼 박스인데요. 쭉 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열, 2열 하지 1열, 2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행, 열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텐츠 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컨텐츠를 담는 곳이에요. 컨텐츠는 뭐냐? 아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7가지 요소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이 컨텐츠 박스, 붉은 박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니까 무슨 이야기 모르잖아요. 직접 행렬 컨텐츠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서 행은 어떻게 쓰여지냐? 이 점점점 무슨 의미죠? 제한이 없다 하는 부분이에요. 행, 1행, 2행, 3행, 3행이지만 3행이 아니라 1행을 넣었던 행이 하나만 들어가던 페이지에 2개가 들어가던 3개가 들어가던 100개가 들어가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 100개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예, 불편하겠죠. 요즘 뭐 UI다 UX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용자 편의를 좀 편의성 측면에서는 역행하는 구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행을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에 행이 가로로 이렇게 들어간다. 제한이 없다. 숫자의 제한은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 사이트에서 행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사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행이지만
제한이 없다. 이걸 일행을 쓰던 백행을 쓰던 상관이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열입니다. 열은 행 안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 안에만.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점점점 20 무슨 의미일까요? 예, 행 안에 열은 20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단 20개 이하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솔루션을 편리하게 사용할 때 20개까지 들어간다는 의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개를 넣고 싶다? 솔루션 내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걸 넣으려고 맘만 먹으면 설정만 좀만 바꾸면 100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 행 안에 열은 20개까지만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 가보시면 20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20줄 이렇게 다 차 있는 경우를 못 보셨을 거예요. 어떤 네이버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왜 그럴까요? 한 행을 20개로 쪼개다 보면 컨텐츠를 넣기가 대단히 힘들어져요. 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게시판을 그 20분의 1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못 볼 거 아닙니까? 보기가 대단히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20개 미만으로 써요. 그래서 20개까지만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열의 위쪽은 어느 쪽일까요? 좌측입니다. 좌측. 뭐냐면 이런 식으로 쌓였잖아요. 가지고 아래쪽은 우측입니다. 이 개념만 생각을 해주세요. 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위아래가 위쪽 아래쪽이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열 같은 경우에는 쌓이는 구조가 좌측부터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항상 위쪽이라고 하면 좌측이 위쪽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우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열은 아까 4개로 쪼개놨었잖아요. 행을, 책 미술관을. 열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어떤 것은 행 안에 열 하나만 들어갔고, 어떤 것은 12개가 들어갔고, 어떤 것은 1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들어갔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행 안에 열이 들어갈 때 하나만 들어갔어요. 그럴 때 우리는 표기법을 어떻게 하냐? 20분의 20이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열이 2개가 들어갔지만 실상 대략 이렇게 놓아보면 예를 들어서 5분의 1은 좀 4분의 1 정도 들어갔고요. 4분의 3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 경우라고 하면 20분의 15, 20분의 5 이런 식으로, 예, 뭐냐면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일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분의 전체는 몇 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20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행 안에. 그래서 20분의 몇을 썼느냐, 그 구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분의 15, 20분의 5, 저는 20분의 20을 썼고, 이것은 대략 20분의 10, 20분의 5, 20분의 5, 그 다음에 이건 20분의 2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조금 있다가 설명이 될 겁니다. 다만 열은 이렇게 쪼개져 있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컨텐츠 박스는 어떻게 들어가냐? 열 안에 존재합니다. 열 안에. 어떻게? 제한이 없다는 의미죠? 행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위치가 틀립니다. 위치가 어떻게 틀린다? 행은 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죠? 컨텐츠 박스는 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열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행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박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안에 열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열 안에 컨텐츠 박스가 들어가는 구조다 하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10가지 쪼개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뭐 3개가 의미가 없습니다.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다 사각형이죠?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컨텐츠 박스. 컨텐츠 박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예, 7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플래시, 게시판, 아이프레임, 링크 해가지고 총 7가지 요소가 들어간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텍스트 하나가, 글자 하나, 아까 허리라는 글자를 페이지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예, 행열 컨텐츠 박스가 다 필요하고요. 그 컨텐츠 박스에다가 허리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 박스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요. 그 구조가 어떤 형태냐? 이겁니다. 행이 필요하고, 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박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것이 들어간다. 열 안에 이런 7가지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 안에 7가지 요소가 안 들어간다. 페이지에 바로 못 넣는다. 꼭 붉은 박스, 컨텐츠 박스에만 7가지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 때 메인 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할 적에 대략 A4지에다가 해놓고 거기에 어떤 열 한번 그셔보고 거기에 컨텐츠 박스를 몇 개를 쪼갤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든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레고 있죠, 레고. 똑같습니다. 레고는 다각형 형태가 나오죠.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저같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것이 막 그러죠. 그런데 홍요솔롱 홈페이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왜 테스트를 하려고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미리 깔아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 행렬 컨텐츠라든가 이런 모든 개념에 대해서 행렬 컨텐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홈요솔루션에는 관리자가 로그인을 하면 맨 밑에 보시면 관리자 메뉴가 노출이 되어집니다. 이 관리자 메뉴는 각각 다 어떤 걸 눌러도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다만 각각 버튼 이름이 다르죠. 그 해당 부분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페이지 편집, 이 페이지 편집의 의미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페이지 편집 버튼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편집하는 버튼입니다. 지금 어디죠? 메인 페이지잖아요. 메인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냐? 메인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 편집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가보면 보시죠. 행, 열, 그 다음에 행, 열, 그리고 컨텐츠,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자, 어떻게 편집하냐? 한번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사이트를 보면 해상도가 좀 낮아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좀 낮아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쪽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위치를 바꿔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편집에 가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열. 좌측과 우측을 바꾸려면 열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열을 띄워내야 되거든요. 잘라냅니다. 그래서 열에 해당하는 자, 이 버튼, D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누르고 가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DI는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쭉 가보면 잘라내기. 제가 해보니까 어떠세요? 잘라냈잖아요. 그리고 이쪽 맨 끝에 있는 열, 네, T. 만약에 이 컨텐츠를 누르면 안 됩니다. 열을 잘라서 열 버튼을 누르고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오른쪽이요? 네? 위쪽이요? 아래쪽이겠죠. 이쪽으로 가려면 잘 치시는데. 자, 아까 틱설이 열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좌측이 뭐라고요? 좌측이 위쪽이고 우측이 아래쪽입니다. 제가 잘라놓은 것은 좌측에서 잘라가지고 이것을 우측에다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래쪽. 이렇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걸 잘라냅니다. 또다시 잘라내고 어디에? 이쪽에 가서 열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어디로? 예, 이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가보면 20- 몇이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20-4, 여기는 12, 여기는 합치면 예, 20이 되잖아요. 어차피 사각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렸다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보여주고, 열에 이 숫자가 들어간다 하는 부분, 왜? 넓이를 규정하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또 기본적으로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 밖에 나갔을 때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밑으로 한번 새로운 글하고 새로운 댓글 밑에다가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컨텐츠 박스잖아요. 가서 어떻게? 예, 잘라내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에 있는 붉은색 컨텐츠 박스를 눌러도 됩니다. 여기에서 누르면 아래쪽이 되겠죠? 여기에서 누르면 위쪽이 될 겁니다. 위 사이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밑에 걸 누르고 붙여놨습니다. 어디에? 위쪽.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만 될까요? 마케팅 보스가 되는 곳. 이것을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밑에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다? 페이지 편집. 오늘은 기본 개념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또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T 누릅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복사를 해야 되겠죠? 하나를 더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복사 해서 어디에? 이 밑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붙여넣기. 아래쪽 가보면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똑같은 거 두 개니까 싫어요. 이미지 여기에다가 다른 거. 이력서 쓸 적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USB로 저장을 하던 아니면 PC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찾는 거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 이미지가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이걸 그리고 가볼까요? 뭐 이걸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는다? 이것이 똑같아요. 사이즈만 거기에 맞는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이런 것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은 행이라고 했잖아요. 전체가 행을 크게 잡은 건데요. 이 행하고 위에 헤더 부분의 행하고 사이에다가 새로운 행을 하나를 넣어주겠습니다. 새로운 걸. 자, 한번 넣어볼게요. 페이지 편집합니다. 가서 이 사이, 지금 행이잖아요. 지금 행하고 행 사이에다 뭘 넣겠다 하는 거잖아요. 행의 D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습니다. 근데 넣을 때 지금 새로운 걸 넣을 적에는 템플릿에서 선택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행렬 컨텐츠 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몇 개짜리를 넣을래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 4개짜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고요. 이건 바로 복사를 해왔고 여기다 바로 붙여놨습니다. 어디에? 위쪽, 밑에 걸 냈었잖아요. 위쪽에 확인 하니까 어떻게 돼 있죠? 4개가 생겼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는 컨텐츠라는 부분 보면 여기 총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7가지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 버튼, 링크, 그 다음에 게시판. 뭐죠? 예, D라는 영역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전부잖아요. 7가지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뭘 넣고 싶냐? 게시판을 넣어야 되겠다. 게시판. 어떤 거? 이미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할게요. 먼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게시판하고 페이지를 한번 간단하게 먼저,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저희 교육을 할 때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쓰는데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게시판하고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시판 만드는 거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 지역 토론방이라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시판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관리자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쭉 위에 보면 게시판 관리, 아니 게시판 만들러 왔으니까 게시판 관리가 있죠?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게시판 만들기 눌러볼까요? 게시판 이름이 뭐냐? 지역, 그리고 메뉴 위치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일반인 게시판이고요. 저장. 그러면 가보면 지역 토론방이라는 게시판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블로그나 카페보다 게시판 만들기 저희가 더 쉽습니다. 저 설명하면서 만들었잖아요. 직접 한번 글 써볼까요? 내용을 어디에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여기에다 글쓰기 그냥 대충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잠깐만요. 제목이랑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DB 테이블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게시판 만들면 돼요. 불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초? 게시판 하나 만드는 15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회사 소개라는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만든 김에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자, 페이지 관리. 페이지 만들어 왔잖아요. 페이지 관리 가겠죠? 페이지 만들기. 가서 어떻게? 회사 소개. 그리고 저장. 회사 소개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생겼죠? 안에 가보면 어떻게? 여기 비어있죠? 여기에다 회사 소개할 뭐 이미지도 뭐만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페이지 편집, 지금 현재 페이지, 아까 비어있던 거. 이것은 개념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DIV 영역, 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뭘 담을 도구. 그래서 컨텐츠 박스, 뭔가를 넣어야 되니까 이 빨간 박스를 만들어야 되죠. 컨텐츠 박스에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어떻게? 해보니까 가볼까요? 회사 소개 페이지를 가보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페이지 만드는데도 한 1분?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너무 획기적이지 않나요? 자,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 위에 뭘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게시판을 넣으려고 한 겁니다. 무슨 게시판? 방금 만들어 놨던 게시판이 어떤 거였죠? 지역 토론방이었잖아요. 그리고 확인. 가보면 지역 토론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중앙에다가는 이미지를 두 개 똑같은 걸로 그냥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이미지를 다른 것도 다 들어가는데 그냥 이미지를 한번 여기다가도 이미지 똑같은 걸로 그냥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는 게시판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게시판을 어떤 걸로? 일반인 게시판을 이런 식으로 넣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5줄인데 나는 좀 더 넣고 싶어요. 한 10줄로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편집 가서 이 부분에 T 누릅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일반형 게시판. 게시판 이름은 일반형 게시판인데 노출 게시물은 5개로 되어 있어요. 설정. 가서 5개를 나는 10개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글 자체가 점점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 공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보기가 안 좋아요. 글을 좀 늘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서 잠깐만요. 이거 좀 인포트를 해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C라는 영역 C 가서 여기 보면 35바이트라고 되겠죠? 이것을 나는 50바이트로 해야 되겠다. 가볼까요? 채워넣었죠? 여기다 U자 버튼을 넣어야 되겠다. 뭘 버튼을 넣어야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 가능해요. 자, 이것만 될까요? 이미지를 일반형 게시판 밑으로 넣고 싶어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걸 컨텐츠 박스잖아요. 하나를 더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어디에다? 나는 이 밑에다가 붙여내야 되겠다. 아래쪽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이미지 뭐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가 제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조그만한 거 똑같은 이미지로 제가 잘라놨어요. 아니지. 조그만한 이미지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펼쳐지겠네요. 다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이미지가 이걸 하나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다가 내 그림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다 넣어야 되겠다. 이미지 누르고 가서 방금 내 그림 가보면 이 부분이 있겠죠. 네, 다른 이미지를 저장을 해 놓으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이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즈에 맞춰서만 넣으면 되겠죠. 이 사이즈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가보시면 이것을 가서 죄송하지만 감충으로 해놓고 가서 보면 뭐라고 238 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보면 안쪽 가로폭이 238이다. 이게 지금 아까 이미지 사이즈가 적은 거예요. 속성 보면 187이어서 여기가 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그럼 확인만 해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또 가보면 눌러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일단 링크를 걸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이 이미지를 누르겠죠? 누르고 가서 어떤 걸 눌러야 할까요?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7가지 요소가 있었죠? 네, 버튼 링크 넣기. 그러면 다른 페이지, 여기 이미지 들어가는 데에다가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 페이지 선택, 내가 사용자 링크를 넣어야 되겠다. 어떤 거? 네이버로 가야 되겠다. HTTP TTP가 맞죠? 그리고 설정을 어떤 거? 블랭크, 새 창을 띄우겠다. 저장 해볼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이 구조를 잡을 때 이렇게 계속 넣고 게시판을 복사하고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 또 다른 걸 보여줄게요. 여기 일반형 게시판인데 보니까 일반형 게시판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역 토론방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라내서 하는 방법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게시판을 선택하는 방법을 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냐, 가서 먼저 이 지역 토론방에 이 버튼을 눌러보면 지역 토론방 게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게시판 선택이죠. 지역 토론방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일반형 게시판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 바뀌었죠? 이것을 지역 토론방으로 바꾸면 되죠. 가서 일반형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지역 토론방으로 확인 가보면 어떤 형태가 되어도 좋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미지 이 2개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 잘라버리겠습니다. 어떻게? 가서 삭제, 열을 날려버립니다. 삭제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퀴즈입니다. 이걸 채우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같이 뭐 11 뭐 다시 복사해도 되겠죠? 첫 번째 뭐냐, 다시 가서 이거 열을 하나를 복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복사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걸 잘못했다 되돌리기 하면 됩니다. 자, 나왔죠? 없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 때 보면 20-5라고 되어 있죠? 열에 있는 것을 누릅니다.
열 D를 누릅니다. 여기에 숫자 넣기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네. 역시 특출나신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재미없죠? 그래서 아까 저거 많이 있는 게시판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 게시판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될 거예요. 꼭 어렵게 하죠? 자동으로 늘어나죠? 이걸 20분에 뭐 딱 해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20분에 10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20분에 8 하고 이건 20분에 5인데 그럼 여기는 뭘 넣어야 될까요? 20분에 8이라고 하면 여기는 네? 7을 넣으면 되잖아요. 전체는 20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그냥 나는 여기는 잠깐만요. 열을 눌러야죠. 20분에 10이잖아요. 나는 여기다 뭘? 8로 해야 되겠다. 이 조금 줄어들었겠죠? 자, 여기는 줄인 만큼 7 확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행을 맨 밑으로 한번 행끼리도 이동이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여기까지가 행이잖아요. 자, 이 행을 자릅니다. 어떻게? 잘라내기. 그래서 지금 이거 바로 위에다가 이 행 위에다가 올려놓겠다. 위쪽에다가. 그리고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뭐냐? 다 프로그래머가 했던 작업들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툴을 사용했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의 사이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홈페이지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페이지 만드는 거, 게시판 만드는 거, 다음 주에 그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더 많이. 그리고 그걸 게시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다 진짜 내가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머 데리고 있어야 됐어요. 아니면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돈 달라고 하겠죠, 계속. 또, 뭐, 이거 계속 돈 달라고 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분명히 잡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 교과 과정 끝나고 나면 솔루션은 그래도 남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아버님이라든가 형님이라든가 홈페이지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 드리세요. 그러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프로그래머가 나 프로그래머 없이 내가 홈페이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디 뭐 문서 작성한다고 워드 프로세서 뭐 1급 자격증 그거 있다고 하면 뭐 어디 뭐 주기나 할까요? 여러분 홈페이지 만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핵심 인재가 되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저희한테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거 툴 잘 다루잖아요. 저한테 오십시오. 그리고 연봉 협상 한번 해보시죠. 가능합니다. 배워서 사업을 하세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제 교육에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제 자랑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 기능, 홈즈 솔루션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게시판 종류, 게시판은 어떤 것이 가능하냐? 일반형 게시판, 포럼형, 갤러리형, FAQ형,
상담형 게시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형 게시판은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게시판입니다. 뭐냐면 댓글만 달 수 있는 게시판. 예, 본문에 댓글 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시판, 일반적 게시판이고요. 두 번째, 포럼형 게시판은 뭐냐? 지식인 여러분 아시죠? 지식인에 가서 질문해보고 난 다음에 뭐 답변할 수 있게끔 답변 달적의 차이는 뭐냐? 댓글로는 좀 설명이 좀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답변하는 사람도 편집기를 쓰고 싶다. 이미지를 뭐 첨부한다든가 댓글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답변 달 수 있는 게시판. 그래서 포럼형 게시판. 세 번째, 갤러리형 게시판은 사진첩이라든가 무슨 갤러리 또는 SK 엔카라든가 뭐 이런 중고차 사이트 같은 거 보면 게시판 리스트에 썸네일로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리스트상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게시판이 있죠. 그런 갤러리형 게시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FAQ형 게시판. 뭐냐? 뭐 이런 거죠. 자주 하는 질문 같은 거 보시면 혹시 이런 거 보였을 거예요. 이 사이트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이런 거 너무 보편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목 누르면 내용이 페이지가 바뀌지 않고 바로 펼쳐지는 구조. 보셨죠? 그런 FAQ형 게시판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형 게시판. 뭐 대출 상담, 성형 상담, 뭐 기타 무슨 상담할 적에 각각 항목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비즈니스 할 때 나한테 상담 신청할 때 내가 원하는 DB, 이메일이냐, 전화번호냐, 아니면 이름의 주소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전부 다냐, 이런 상담형 게시판을 여러분 스스로 각각 항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담형 게시판, 어디 무슨 상담, 어디 무슨 상담 되어 있는 그런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무슨 예를 들어서 출석부다, 방문록이다, 뭐 이런 게시판들도 따로 제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시판들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원하는 대로 항목을 다 지정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헤더 부터 찾아오시는 길,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는요, 간단하게 여기 컬러가 붉은색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의 어떤 더 보면 더 까무라칠 만한 것들이 더 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근데 대단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오늘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다른 내용이 많으니까 좀 넘어가고 패스하고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테마 컬러 변경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설정 관리에 가보면 이 부분 여기에 보시면 컬러 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01부터 00부터 10까지 11개가 되어 있죠. 7번 누르고 저장. 아까 붉은색이었죠? 가보면 컬러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다 하는 부분 정도 총 11가지다. 그런데 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할 것은 이 패턴 또 대단히 화려한 것들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패턴이 조금 틀릴 거예요. 검색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구조다. 에이, 안 되겠다. 하나만 보시기. 늦어도 괜찮죠? 네.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교육과정에 사실 안 넣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것까지 아마 후배니까 제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방금 형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헤더를 3번으로 해볼까요? 이런 형태라든가 지금 저희가 테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볼까요? 그냥 템플릿을 많이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5번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좀 다른 구조죠? 여기가 스크린 이게 별로 안 좋죠. 해상도 그래픽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대단히 쓸만한 것일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마 보기에 대단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5번 썼었죠? 그냥 9번 한번 써볼까?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게 선이 들어가 있고 하는 건데 더 예쁜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좀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들만 제가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헤더 같은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 찍어가지고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가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푸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브 레이아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테마 했고요. 헤더 부분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보면 사이트 쿡 로고가 저희 거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솔루션을 쓰실 때 저희 로고를 쓰시면 저희야 so thank you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걸 바꿔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메인 페이지에 헤더하고 푸터는 메인 페이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누르려고 하니까 F 아이콘을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F를 누르고 가보면 이 로고 있잖아요. 로고만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없는 관계로 이걸 넣을게요. 보기는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원하는 로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직접 가서 체인지만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푸터도 마찬가지겠죠? 푸터는 어디? 페이지 편집 가서 맨 밑에 가서 F 누르고 여기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이미지 찾아서 가장 못 쓸 이미지로 다시 넣어줍니다. 자, 가보면 이런 식 완전 데려놓네요. 다음에는 좀 괜찮은 이미지를 준비해볼게요. 참나 답답하네. 어디 좀 와가지고 자랑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어디 뭐 갉아먹고 가는 것 같아서. 자, 그런데 보면 또 전화번호 한번 바꿔야 되겠죠?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쓰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어떻게?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F 누르고 여기 가서 이 부분을 누릅니다. 누르고 편집키죠? 제가 즐겨 쓰는 앞뒤가 똑같은 거시기 번호 있죠? 그리고 컬러로 되어 있는데 컬러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상식선에서 편집키니까요. 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쓰기에는 좀 그래요. 여기에다가 뭔가 좀 이미지를 좀 밑에다가 여기다 에스크로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상식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론을 교육을 해주고 다음 주에 이론 교육을 하는데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 가보시면 다시 F를 누르겠죠. 이 밑에다 뭔가를 이미지를 또 하나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햄, 컨텐츠 빨간 거 있죠? 하나를 복사하죠. 복사하고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봅니다. 우리가 또 무대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이미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텍스트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눌러요. 그냥 눌러버리고 지울 필요 없어요. 이미지 무시하고 그냥 아까 텍스트 무시하고 이미지 넣기 어떻게? 참 오늘 좀 꽝인데. 자, 갑니다. 가보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 링크까지 걸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갑니다. 페이지 편집 들어갑니다. 가서 어떻게? 다시 F를 누르겠죠. 원본을 바꿔줘야 전체 이걸 임포트 해간 거 전부 다 쓸 거 아니에요.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F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누릅니다. 누르면 이미지가 있죠? 링크는 어떻게? 네. 역시. 난 대학 체질인 것 같아. 학생들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저씨들하고 아줌마, 뭐 어떤 72살 먹으신 할아버지, 12살 먹은 꼬마, 미쳐버리겠어요. 와가지고 합니다. 자, 여기다 해놓고, 아까 링크 거는 방식은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링크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그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 변경, 이동, 게시판 리스트. 아까 게시판 리스트 이동하는 거 했었죠? 잘라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쓴다든가 뭐 이런 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위치 변경 아까 해드렸잖아요. 잘라가지고 하는 거. 노출수 아까 해드렸죠? 노출수 5개인데 10개로 한다든가 뭐 5개로 한다든가 이 부분 몇 개냐 숫자 1에서부터 한 몇백 개, 한 800개인가 900개인가까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숫자만 바꿔주면 되고요. 노출 설정에 대한 것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D라는 부분입니다. D는 뭐라고 했죠? 영역이라고 했어요. 영역. D는 영역입니다. 무슨 영역? 사각형 영역이에요. 자, D라는 부분이 붙어있는 것은 행에 붙을 수 있고 열에 붙을 수 있고 컨텐츠에 붙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D라는 부분을 노출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각각 D는 다. 자, 여기에 D 붙어있는 것은 다 있잖아요. 여기도 D고 여기도 D고 여기도 D. 지금 이 붉은 것을 하면 이 D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 박스만 노출 제한되겠죠? 열을 하면 열 전체가. 자, 행을 가면 이 검은색, 이 행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면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체가 어떻게 되어지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가보면 이 밑에 한번 보시죠. D를 누르니까 아까는 이 부분만 봤죠? 이 밑으로 와보니까 DIV 노출 제한 설정. 근데 항상 노출이라고 되어 있죠? 풀어줍니다. 회원 레벨. 누구까지? 총관리자한테만 보여주겠다. 확인. 가볼까요? 저는 총관리자니까 다 보여지겠죠? 로그아웃. 어떻게 됐죠? 다 날라갔죠? 안 보여지죠? 뭐냐면 총관리자한테만 보여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눌러보면 저한테 보일 거예요.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잘라내 버릴게요. 가서 이 부분, 잠깐만요. 여기 아까 만들었던 이 부분을 그냥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삭제도 된다. 자, 그러면 윗부분은 날라갔겠죠? 자, 지금 다시 가서 여기 아까 노출 제한을 해놨던 것을 여기를 다시 이 행에 대한 부분을 항상 노출로 하면 누구한테나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뭐냐? 아까 회원 레벨 선택하는 곳에는 총관리자, 관리자, 방문자 이것만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홈료 솔루션은 등급을 98등급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심을 좀 크게 가지십시오. 가지고 우리나라의 각 시도에다가 그 브랜치를 막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98개까지는 가능하겠죠. 부산 지점한테는 안 보이게 하고 이것은 무슨 뭐 광주 지점만 보이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D라는 부분에 노출 제한 설정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게시판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각각 페이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부분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인트라넷을 구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각각 모듈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 논하져 있어요.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권한을 사장님만 보게 한다든가, 부장님은 뭐 읽기만 하고 쓰기는 못하게 한다든가, 뭐 저 밑에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다 권한을 지정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